그다음에 교재는 82페이지 밑에 보시면 현금 과부족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뭐라고 있으세요? 네, 그 옆에다가 요렇게 일단 적어주세요. 일시적 가계정. 실무에선 안 씁니다. 이론에서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현금이라는 게 실제 중요하죠. 중요도 한데 잊어버리기도 어때요? 쉬워요. 그래서 현금이 과의 뜻이 뭐죠? 많다. 뭐하다? 많다. 부족은요? 적다. 그래서 현금이 많거나 뭐 할 때요? 적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보다 많거나 적을 때 쓰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장부에 10만 원이 있었어요. 얼마요? 10만 원. 근데 실제 갖고 있는 게 12만 원이야. 원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걸 조절할 때 쓰는 게 현금 뭐예요? 과부족입니다. 그러면 둘이서 얼마 차이 나죠? 2만 원. 거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걸 현금 뭐라 그래요? 과부족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 옆에다가 일시적이라고 써드렸죠. 일시적의 뜻은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계정의 뜻은 진짜 가짜? 가짜. 그래서 짧게 쓰는 가짜 계정입니다. 근데 왜 짧게만 써야 되냐면 찾아야죠. 현금은 뭐 하니까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현금 잃어버렸어. 그럼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야죠. 그처럼 회사에서도 현금 잃어버렸을 땐 뭐 해라? 찾아라. 근데 실무에서는 찾아요. 일단 메꿔요. 메꿔요. 네. 메꿔놓고 그 다음에 찾습니다. 네. 왜냐면 일단 오늘은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가시면은 현금 많이 쓰는 회사들은 꼭 이렇게 해요. 아침에 출근해서 현금 맞나 틀리나 한번 세고 그 다음에 저녁에 넣기 전에도 뭐 하죠? 세죠. 알바 뛸 때도 똑같잖아요. 만약에 내가 편의점 알바를 해. 그러면 거기 그 뭐냐 포스 기계에 있는 금액이랑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랑 뭐 해야 돼요? 맞아야 되죠. 그래서 맞나 틀리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 받으면 인수인계 받은 사람이 또 확인하죠. 맞죠? 왜요? 현금은 분실하기도 어때요? 쉽죠.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건 내 돈 아닌 거는요. 딱 맞는 게 제일 좋아요. 장부가 10만 원이면 실제도 얼마여야 돼요? 10만 원. 참고로 남아도 문제고 모자라도 문제입니다. 남으면 뭔가 처리를 안 한 거고 모자라도 뭔가 내가 잘못한 거고 그래서 현금은 항상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잠깐 쓰는 게 현금 과부족인데 요거까지만 쓰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결산할 때 볼 건데 결산 시에 요거는 잡이익 아니면 잡손실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저거만 놓으세요. 결산 때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이익의 뜻이 뭐냐면 잡다한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거. 실질적으로. 근데 크게 차이 나면은 메꿔야 됩니다. 직원분들이. 그래도 저 아시는 분 중에 150만 원 메꾼 사람도 있어요. 빵꾸는 300이 났는데 원래 금액이 크면 웬만하면 찾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뒤져봤는데 못 찾았대요. 그리고 과장님 150, 담당 150 해서 300만 원 메꾼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전 만 원 메꾼 적은 있어요. 전 어떤 케이스였냐면 500원, 1000원이 남는 거예요. 근데 500원, 1000원 찾기가 힘들거든요. 작은 금액이라. 500원, 1000원을 들고 갔죠. 일주일치. 그래서 일주일째 들고 가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어머 만 원이 비네. 근데 내가 대략 들고 간 게 거의 만 원 돈 되더라고요. 만 원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부터는 손 안 댔는데 원래 손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누구 돈 아니니까 내 돈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요즘 현금 거래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부분 통장 거래 아니면은 카드 거래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이렇게 돈을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단 어때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뭐든지 다 돈 벌려면 과거에 했었어야 돼요.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돈 벌기가 어때요? 힘들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정보도 많고 그다음에 하려고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뭐 하나 좋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돈 버는 게 가면 갈수록 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진짜 정보전 될 거예요. 요번에 LH 사건이 터지긴 했지만 그거 원래 다 알고 있었잖아요. 터트렸냐 안 터트렸냐 차이지. 제가 장담하는데 저기 세종시 있죠.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갈 건데 만약에 과거로 해갖고 세종시까지 뒤져보면은요.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 반 이상은 그만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PD수첩에 나왔었어요. PD수첩에서 대대적으로 두 번, 1부, 2부로 나눠서 때렸나? PD수첩에 나왔거든요. 어느 국회의원 친척이 세종시 여기에다 땅을 이렇게 샀다. 라고까지 나왔었는데 그땐 조사 안 했잖아요. 요번엔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느끼니까 조사하는데 아마 세종시까지 뒤진다 그러면은 뒤져본다 그러면은 제가 내 전재산 걸라 그러면 걸 수도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 중에 반 정도는 그만두셔야 돼요. 좋아지겠죠. 몇천 년 후에는. 네, 몇백 년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폼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85페이지 소액현금 거기 보시면 전도금 제도라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 시험엔 안 나와요. 시험엔 안 나오는데 뭔지는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직원들이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직원들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전 직원들한테 야근할 때마다 5천 원씩을 줘야 돼. 그럼 그걸 매번 격리 직원이 할 수가 없죠. 그 일 아니어도 뭐 하니까요? 바쁘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부서들마다 담당자를 둬요. 그래서 한 달에 뭐 30만 원이면 3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을 주고 써.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영수증 갖고 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소액현금 또는 무슨 제도요? 전도금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작은 회사에서는 안 하고요. 한 일정 규모,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격리 직원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작은 금액 관련돼서는 그냥 한 번에 주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 줄 테니까 야근식 때 쓰고 회식 쓰고 알아서 써. 그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뭐 갖고 와요? 영수증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걸 무슨 제도라 그래요? 소액현금 제도 또는 전도금 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회사 다닐 때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좀 어느 정도 규모에 있는 회사 다닐 때는 우리 부서에 뭐 50만 원이 왔어. 그러면은 그거 갖고 이제 야근식 때 하고 그 다음에 월말 됐는데 좀 남았네. 그러면 이제 좀 괜찮은 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회식 한번 하고. 왜냐면 이거 남아봤자 회사 돈이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뭐 하려고 그래요? 쓰려고 하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참치집이라는 데도 가보고. 왜냐면 남았잖아요. 그러면 써야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쓰는 걸 무슨 현금이라 그래요? 소액현금. 소액의 뜻이 뭐예요? 작은 돈.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돈을 이렇게 주고 쓰는 방식인데 안타깝게도 저희 시험은 안 냅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무슨 예금이라고 있으세요? 당좌예금. 그래서 당좌예금 보시면은요. 당좌예금은 뭐 하기 위한 예금이라고 했었죠? 수표 발행하기 위한 예금을 무슨 예금이라고 하세요? 당좌예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당좌 차월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무슨 차월이요? 당좌 차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마이너스 통장.
무슨 통장이요? 마이너스 통장.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 통장에 원래 돈이 없으면 돈 뺐을 수 없어요. 일반 통장은. 그래서 우리가 잔고가 0이 되면 끝인데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통장은 통장에 돈이 없어도 돈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계약을 해요. 얼마까지는 뺐을 수 있게 해줄게. 그럼 그 금액까지는 뺐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결론은 대출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을 때 뭐를 내셔야 돼요? 이자를 내야 되는데 2년인가 3년 전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율은 10% 정도 된다라고 해요. 평균 내면. 그럼 절대 적은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받는 게 2%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 받으면 한 3%에서 4% 사이 정도거든요. 그럼 10%면은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왜 10% 정도 되냐면은 대부분 이게 신용대출이거든요. 담보대출이 아니라. 원래 신용대출은 한 7, 8%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간혹가다 대출받을 일이 있어갖고 한 2년에 한 번씩 이제 사인하러 가는데 사인하러 갈 때마다 그냥 물어봐요. 뭐 물어보냐면 신용대출 가능할까요?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그러면 한 8%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금액은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정도? 왜냐면 신용이 제 신용은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 신용이라. 그리고 이건 하나 알고 계십시오. 저도 몰랐었는데 대출 받으면서 알았는데 우리가 대출 받을 때 그 신용 등급이라고 있죠. 요건 썼다 지울 거예요. 신용 등급 처음에 몇 등급일까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몇 등급일 것 같아요? 몇 등급? 4등급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4등급 시작해서 내 신용이 안 좋아지면은 4, 5, 6, 7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내 신용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3, 2, 1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 등급이 좋으면은 신용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자율도 어때요? 좀 저렴해요. 저는 근데 한 게 없어서 전 뭐 카드도 제 명이 아니고 그리고 올라갈 것도 없고 내려갈 것도 없는지 4등급이더라고요. 처음에 왜 4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1 아니야? 그래갖고 물어보기는 쪽팔려서 인터넷 뒤졌더니 기본이 4등급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거 좀 봐두시고 그래서 당좌철의 뜻이 뭐냐면 돈 빌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 빌리는 거예요? 은행한테.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금융상품이라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그래서 단기금융상품이 있고 장기금융상품이 있어요.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은 몇 년 기준일까요? 단기와 장기 몇 년 기준? 1년 기준이에요.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래서 단기금융상품은 1년보다 뭐 한 거예요? 짧은 거. 네, 장기는 1년보다 긴 거.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89페이지 그래서 89페이지 보시면 유가증권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증권이요? 유가증권. 유자가 있을 유자예요. 무슨 유자라고요? 있을 유자. 그래서 가치가 있는 증권을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얘기합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는 주식하고 사채. 종류를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분증권이 주식 얘기하는 거고요.
채무증권이 사채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 그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드라마 보다 보면은 이런 경우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끼리 싸우죠. 그 싸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주식 때문에. 왜냐면 주식 많이 갖고 계신 분이 그 회사 뭐예요? 지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주식 무슨 증권이라 그래요? 지분증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나중에 혹시 어떤 회사를 내가 갖고 싶어. 근데 내가 돈이 많아. 그러면 제일 쉽게 사는 방법이 그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회사들이 1년에 한 몇백 개에서 몇천 개 된대요. 일명 그 기업 사냥꾼 이런 분들이 어떻게 회사를 없애냐면은요 주식을 왕창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정보 던지고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면은 팔고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회사가 망하든 말든. 그래서 위험했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저도 이거 뉴스에서 봤는데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살림을 좀 해보셨던 분들은 송악식품이라고 있어요. 떡볶이라던가 아니면 떡국 살 때 보면은 그 마크에 학 표시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없어질 뻔한 회사 중에 하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주식이라는 게 되게 어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짧게 사고 팔 거다. 단기 매매증권. 나중에 사고 팔 거다. 매도 가능증권.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요거는 지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요? 지배 목적. 그 아까 나눠드린 거에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의 뜻은 몇 년 이내라고요? 1년 이내. 매매는요? 사고 파는 거. 그래서 1년 안에 사고 파는 거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가능의 뜻이 뭐죠? 할 수 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봐서 하겠다. 그게 매도 가능 증권이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뭐 하는 거라고요? 지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지배하는 거. 그 다음에 채무. 채무는 사채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라는 게 돈 빌리는 겁니다. 뭐 빌리는 거라고요? 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돈 빌리는 걸 사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1년 안에 사고 파는 걸 단기 매매증권. 그 다음에 매도 가능증권. 그 다음에 만기 보유증권.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몇 년 안에 사고 파는 거라고요? 1년 안에. 매도 가능 증권은 1년 이후에. 만기 보유 증권에서 만기의 뜻이 뭐죠? 네, 정해진 날짜 있죠? 마지막 날짜. 그래서 끝까지 갖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밑에 89페이지 밑에 빈 공간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지금부터 쓰는 거는 앞으로 되게 많이 쓸 건데 거기 밑에 보시면은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그래서 저는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이라고 적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 자산 처리. 그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 그다음에 매출 시의 부대 비용은 그냥 비용. 일단 정리하세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일단 요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무슨 비용이요? 부대 비용. 그래서 부대 비용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품 살 때 운반비 같은 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아파트 구입할 때 취득세 이런 것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니면 뭐 부동산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부대 비용 그럼 뭐냐면 내가 이거를 3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무슨 비용이라 그래요? 부대 비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하시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꼭 물건 가격 보고 그 다음에 운반비, 택배비 포함이냐 택배비 별도냐 이런 거 봐요? 안 봐요? 보죠. 그것도 부대 비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3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사 갈 때에도 아파트 값만 있으면 안 돼요. 취득세도 내야 되죠, 국가한테.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했으면은 수수료도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사 비용도 들죠. 여러 가지 돈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부대 비용.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면은 무조건 이 돈이 나가야 돼. 추가로 나가야 돼. 그 돈을 뭐라 그래요? 부대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걸 안 사도 내야 돼. 그러면 그건 부대 비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회계에서는 어쨌든 회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입 시에는 원가에다가 포함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인터넷에서 옷을 10,000원짜리를 샀어요. 얼마짜리 샀어요? 10,000원. 택배비가 3,000원이래. 그러면 이 옷은 13,000원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원가 처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원가 처리가 합치란 얘기예요. 그래서 10,000원에 택배비 3,000원 줬으니까 앞으로 이 옷의 가격은 얼마예요? 13,000원이야.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나 이 옷 13,000원 주고 샀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이거 원래 옷값 10,000원이고 택배비 3,000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래서 합쳐라 그 뜻이고 유일하게 사는 것 중에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로 처리하래요. 뭘로 처리하래요? 수수료.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합치는 거예요. 살 때는 뭐 할 때는요? 살 때는 이거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매출 시의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하래요?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그러니까 매출이 뭐 하는 거죠? 파는 거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거래처에서 너네 회사 물건 많이 샀으니까 운반비 네가 내줄래?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운반비 우리가 내잖아요. 그때는 가격에다 포함시키지 말고 무슨 처리해라? 비용 처리해라. 그러니까 사냐, 파냐, 뭘 샀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값이 어때요? 틀려요. 이래서 공부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네. 왜냐면 하나만 있어. 그래, 그놈만 기억하면 되는데 꼭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참 힘든 게, 뭐 공부든 뭐든 다 힘든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만 있으면 그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 말고 또 파생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도 알고 있어야만 내가 업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이거 좋은 일은 아니지만 무단횡단하다 다치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횡단보도에서 얼마나 떨어진 데에서 무단횡단했냐 따라 거기에 따라서 8대2가 될 수도 있고 5대5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멀면 멀수록 불리해요. 네, 무단횡단 한 사람한테. 근데 횡단보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운전기사한테 불리해요. 운전사한테. 무단횡단을 했지만.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횡단보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건널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좀 더 뭐 해야 돼요? 운전하시는 분이 주의해서 운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 가깝냐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게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무단횡단 안 하는 거. 근데 다들 무단횡단 하죠. 저도 해요, 종종. 특히 이제 되게 좁은 길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종종 하는데 어쨌든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잘 봐두세요. 이거 아마 앞으로 한 50번 이상 쓸 거예요. 네. 제가 많이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많이 써요. 왜냐면 실무에서도 운반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뭐 택배 관련된 업체에 가시면은 이제 운반비 누가 낼 거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누가 내요? 회사에서 많이 부담하죠. 근데 솔직히 회사에서 부담한다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물건 가격에 포함되어 있죠. 보면은 저도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보면 한 100원 차이 정도 나요. 이게 포함이냐 별도냐 이거 차이가 한 1, 200원 차이? 뭐 1, 200원도 쌓이면 크긴 하지만 어쨌든 차이는 조금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잘 봐두세요. 거기 교재 잠깐 볼게요. 89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매입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밑줄 쳐져 있는 것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당기손익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함시킨다고요? 따로 처리한다고요? 따로 처리합니다. 그 정도만 아셔도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그 다음에 90페이지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평가. 90페이지에 보시면 단기매매증권에 뭐요? 평가라고 있을 겁니다. 다음에 보시면은요, 평가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금액을 맞추는 거, 돈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금액을 맞추는 건데 요날 맞추는 거예요. 결산할 때. 결산 나오면 몇 월 며칠이라고요? 12월 31일. 그래서 1년에 몇 번만 맞춰요? 한 번만.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 평가가 뭐 맞추는 거라고요? 금액을 맞추는 건데 왜 맞추는 거냐면 이 단기매매증권 그러면 대표적인 게 주식이에요. 뭐라고요? 주식. 그러면 주식 가격은 올랐다 떨어졌다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번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만 맞춘다? 한 번만. 근데 그걸 맞출 때에 내가 1,000원 주고 샀는데 3,000원이 됐을 수도 있죠. 맞죠? 근데 1,000원 주고 샀는데 3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1년에 몇 번만 맞춰주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몇 월 며칠 날요? 12월 31일 날. 근데 왜 12월 31일 날 맞추냐면 내일부터 1월 1일이잖아요. 그냥 1월 1일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 시작하기 전에 맞춰놓고 시작해야 돼요? 대충 해놓고 시작해야 돼요? 맞춰놓고 시작해야 되죠. 그 맞추는 작업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결산. 그래서 결산을 잘하면 좋다, 나쁘다, 좋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벌 수 있으니까?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결산이라고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몇 월 며칠? 12월 31일. 근데 진짜 12월 31일 날 하는 건 아니에요. 12월 31일 날 회사 안 나가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만 하고 끝나는데도 있어요. 저처럼 정상적으로 다 하고 끝나는데도 있어요. 야근하는데도 있어요. 그리고 가지각색인데 실질적으로 웬만하면은 야근은 잘 안 하잖아요. 12월 31일 날은. 왜냐면 이제 내일 시작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의 투자 이익 보시면은요. 첫 번째 배당금 있죠. 요건 주식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면 뭐를 받을 수 있다?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받는 걸 배당금 뭐라 그래요? 수익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채 있다 그랬잖아요. 사채를 하면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받는 이자를 이자 수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익 그러면 뭐 버는 거라고요?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로 돈 벌었다, 이자 수익. 배당으로 돈 벌었다, 배당금 수익. 그 다음에 90페이지 밑에 보시면 처분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처분. 처분은 뭐 하는 거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 때에 비싸게 팔 때도 있어요. 그때는 처분이익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처분이익. 그 다음에 거꾸로 싸게 팔 수도 있죠? 그때 뭐라 그래요? 처분 손실.
그것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96페이지인데 조금만 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매일 못 풀 거라고요. 분계 풀 겁니다. 그래서 채권 및 채무에 관한 거래인데요. 채권 옆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무슨 돈? 받을 돈. 채무 옆에다가는요. 갚을 돈, 줄 돈.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의 처리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내일 볼 거는 이따 한번 더 설명드릴 건데 이따 뚝시 시험 봅니다. 그래서 내일 볼 거는 아까 했었던 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있죠? 네, 여기랑 그 다음에 요거 지분증권하고 무슨 증권이요? 채무증권 종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96페이지 위에 매출 채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계세요? 매출 채권. 그래서 매출 채권에는 무려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그 다음에 매입 채무도 두 가지가 있어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 그 다음에 요거 꼭 기억하세요. 외상매출금하고 무슨 어음이요? 받을엄.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엄. 그리고 통제계정하고 인명계정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요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통제계정이 뭐냐면은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이 통제계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통제계정으로 쓸 겁니다. 뭘로 쓸 거라고요? 통제계정으로. 그 다음에 인명계정은 뭐냐면 회사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뭐 현대, LG 이런 식으로 실제 이름으로 쓰는 걸 무슨 계정이라 그래요? 인명계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명계정은 안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왜 안 쓰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회사 가시면 거래처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아요. 일반적으로 회사 가시면 뭐 많은 데는 몇천 군데 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적어도
100개 이상은 넘습니다. 그러면 임명 계정을 써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회사 이름이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10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통제 계정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통제 계정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이렇게 몇 개밖에 없어요. 2개. 근데 이름으로 써버리면은 너무 많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명 계정은 안 씁니다. 그리고 교육할 때의 교재에 있어서 설명은 드리는데요. 절대 안 나와요. 나올 일이 1도 없습니다. 왜냐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지라.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시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분계 좀 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